안녕하세요. 손주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배운 PE ratio, PB ratio, 그리고 PS ratio, 그리고 EV, EBITDA 요것을 활용을 해서 각 주요 종목들이 싼지 비싼지를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엔비디아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엔비디아 여기 시킹 알파라는 웹사이트를 사용했는데 시킹 알파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웹사이트명은 seekingalpha.com입니다. 일단 seekingalpha.com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홈 화면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seekingalpha.com에 들어오셔서 여기 물음표 되어 있는 데다가 티커명으로 내가 좋아하는 기업의 티커명을 쳐보세요. 그러면 엔비디아 저 한번 쳐보면은 NVDA가 티커명인데 이걸 쳐보면은 이런 화면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치평가 지표는 여기 valuation이라고 써있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가치평가 지표를 쫙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내려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ER per 이게 영어로는 PE ratio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앞에 PE로 시작되는 게 4개나 있잖아요. 이렇게 4가지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PE의 뜻이 뭐였죠? 시가총액 그리고 순이익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PE ratio였는데 순이익의 몇 배가 시가총액이냐라는 게 PE ratio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억이고 순이익이 1억이면은 순이익의 10배가 시가총액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순이익이 종류가 4가지를 여기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종류의 PE ratio가 탄생을 한 거예요. 네, 4가지의 퍼가 탄생을 한 건데 첫 번째 종류는 non-gap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GAAP라고 해서 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일단 갭이라고 되어 있는 거의 뜻이 뭐냐면은 일반적 회계 기준에 의거해서 작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제표상에 있는 순이익을 사용한 게 갭인 것이고, non-gap은 뭐냐면은 앞에 non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적 회계 법칙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운영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정치적인 이유든 돌발적 상황으로 인해서 일회적으로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실 나는 거는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해서 일회적 손실 부분을 다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1년에 1억 정도 수익을 내는 기업이 있는데 정말 재수가 없어서 창고에 불이 나가지고 그 해에 순이익이 8천만 원 밖에 안 났다면은 non-GAAP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2천만 원 손실 난 거를 다시 더해줘서 1억의 순이익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non-GAAP 지표는 이제 일반적 회계 원칙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기업 측에서 자의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이 TTM이랑 FWD라는 게 있는데 TTM의 뜻은 뭐냐면은 T는 trailing의 뜻이에요. trailing의 뜻이 뭐냐면은 따라간다라는 추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다음에 TM은 뭐냐면 12month, 그러니까 12개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12개월이니까 지난 12개월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게 TTM이고, FWD는 forward의 줄임말이라서 앞으로 12개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on-GAAP TTM의 뜻은 뭐냐면 순이익 중에서 일반적 회계 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업 측에서 자의적으로 만든 순이익인데 지난 12개월 치를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보는 거는 non-GAAP 중에서도 FWD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요거를 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현재 PE non-GAAP TTM 기준으로 per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per가 45.61이에요. 그런데 섹터의 중간값은 22.4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지난 과거 5년 동안 PE non-GAAP TTM 요게 63이었어요. 그러니까 45니까 63과 비교했을 때는 수치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27.67% 과거 5년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섹터 중간값이 20인데 얘는 45니까 훨씬 더
엔비디아가 고평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섹터 대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섹터 중간값보다는 항상 더 큰 경향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회사가 더 좋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몰려서 이게 더 높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싼지 비싼지 PE로만 확인을 해볼 때 과거에 지난 5년 평균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지난 5년 평균 대비해서 27%가 낮고, 그리고 PE non-GAAP FWD의 경우에도 28%가 낮고, PE 갭 기준 TTM도 43%가 낮고, PE 갭 기준 FWD도 42%가 낮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PEG라는 개념도 있는데, PEG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여기 우리가 배운 PE 레이쇼에다가 나누기 EPS 성장률 해준 게 PEG예요. PEG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엔비디아의 PEG 갭 기준 TTM은 0.58이고, 그리고 PEG 기준 non-GAAP FWD가 1.18이죠. 근데 제일 흥미로운 사실은 섹터 미디언 값을 보면은 얘는 0.96인데 PEG 갭 기준이 얘는 0.58이에요. 더 섹터 미디언보다 낮네요.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PE 값은 여기서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섹터 미디언보다 훨씬 높지만은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PEG 값은 성장률을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을 나눈 거기 때문에 이게 PEG 값이 더 낮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E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현재 엔비디아는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으로 넘어가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보면 아마존의 앞에 있는 PE가 4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PE가 34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 섹터 중간값은 15에서 17, 18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과거 5년의 아마존의 PE 값을 보면은 69, 174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면 PE 값이 19, 18, 19, 18 이렇게 4종류가 18에서 19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 과거 5년의 구글의 PE 값은 24에서 26에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26%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애플을 이어서 보면은 애플은 27, 그리고 섹터 중간값 22, 근데 5년 평균값은 30, 28, 30, 28, 28에서 30 정도의 애플의 5년 평균 PE 값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27에서 30 정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약 4%, 8% 정도 이제 언더밸류 된 상태이고요. PE 갭만 지금 지난 5년 평균이랑 거의 비슷한 상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심플하게 요거 가지고만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말 좋은 기업, 시가총액으로 탑 10 기업에 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탑 10 기업들 중에서도 이렇게 PE 값이랑 PEG 값을 활용을 해가지고 가장 낮은 종목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를 이어서 보면은 메타 같은 경우에는 27에 지금 PE 값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5년 PE 값을 보면은 25, 23, 25, 23인 걸 보니 메타는 지금 조금 지난 5년 평균보다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메타가 인공지능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3, 168, 184, 201의 PE 값을 보여주고 있고, 섹터 중간값은 15, 16, 18, 17. 섹터 중간값을 비교하니까 말도 안 되게 지금 테슬라가 고평가된 상태로 보이고, 하지만 요렇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면은 이건 또 잘못된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년 평균으로만 보면은 138, 114, 309, 203이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PE non-GAAP 기준으로는 약간 지금 오버밸류 된 상태인 거고, PE 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언더밸류 된 상태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먹거리로 보고 있는 것들, 휴머노이드나 로보택시 그리고 ESS 관련된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적으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요게 다 이제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좋을 텐데 PE 값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수익성이 안정적이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기업들, 그럴 때 이제 의사결정할 때 좀 사용하면 좋은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오버밸류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신호가 뜨지만은 이제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가지고만 의사결정하면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